지금부터는 채권 추심을 의뢰하는 시점부터 회수 완료하는 시점까지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의 업무 진행 사례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 추심을 의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채권 추심을 의뢰할 채권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 즉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 예를 들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던가, 물건을 납품하고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거래처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미수금 지급을 안는다던가 등등 채권에 대한 개략적인 상담을 전화를 통해 진행한 다음에 방문 상담 일정을 잡고 사무실 방문하셔 상담 후 채권 추심 약정을 체결합니다. 의뢰인이 채권 추심을 의뢰하면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인 채권자의 상황과 채권의 세부 사항을 철저하게 파악합니다. 이것은 채권 추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기초 단계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세부적으로 검토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 다양한 원인 서류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채권이 발생했는지, 채권이 존재하는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 채무자의 재정 상태, 자산 보유 여부, 소득 활동 등을 기반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추심 목표를 설정하여 전액 회수, 일부 회수 또는 추가적인 이자 및 위약금 회수 여부 등 방향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우선순위, 예를 들면 신속성, 최대 회수율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협상으로 해결 가능한지 아니면 소송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추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나 예를 들어서 사업 파트너, 지인관계, 단골거래처 등을 고려해서 접근 방식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추심 전략에 따른 예상 비용이나 기간, 회수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요. 필요시 채무자의 신용보고서나 부동산 소유 여부, 조회를 통해서 추가 정보를 확보합니다. 로펌 변호사는 채무자와 초기 접촉에서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접근하는데요.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 증명 발송이나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변제 여부, 상환 기한을 명시한 문서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추후 법적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채무 불이행 시 후속 조치, 예를 들면 소송이나 강제 집행 등에 대한 경고를 포함시키고요. 직접 통화나 서신을 통해서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채무자의 상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인 상환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때 협상을 기록을 남겨서 추후 법적인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장 방문이나 필요시에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직접 대면해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는 특히 연락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상환 의사가 있을 경우에 상환 계획, 예를 들어 일시 변제, 아니면 분할 변제 계획 등을 문서화해서 양측의 합의를 명확하게 합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합니다. 추가로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에 이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상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다음의 세 단계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송 전에 보전 조치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서 채무자의 주요 자산,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부동산, 처분을 사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 채무자의 금융거래 정황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합니다. 둘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반박 가능성과 법원의 판결 기간 등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증거 제출할 경우 기존 협상 기록과 통화, 문자 내역 등을 포함해서 입증 자료를 추가합니다. 세 번째, 법원의 판결 후에 채무자의 재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예금, 임금 등에 대해서 신속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진행합니다. 강제 집행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진행 상황하고 예상 결과를 공유합니다.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전략을 수정하고요. 채권이 회수되면 정산 절차를 통해서 회수된 금액은 투명하게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발생한 비용은 사전에 약정한 조건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회수된 금액하고 비용 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산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부실채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용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요. 필요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신용 상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요. 향후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권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의뢰인이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원하실 경우에 담당자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장기적인 채권관리 업무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 특히 다수의 채권을 보유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의뢰인에게 유용합니다. 향후 권리보호 및 관리 방안으로 부실채권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언과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경우 계약서 작성, 채권 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 추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채권 추심 사례들을 보면 채권 추심 회수율이 높았던 사례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보다 한 발 먼저 신속하게 채권 추심 절차에 착수했던 사건들이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채권 추심을 시작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빨리 착수했던 사건들이 대부분 회수 성공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채권 추심은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채무자의 재산이 많아도 채권 추심 실력이 좋아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 신청이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금지 명령 등 때문에 법원의 결정으로 그 시점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채권 추심 회수율을 높이시려면 지금 바로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